자, 이번에는요, 조금 전에 미국에서 들려온 깜짝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 뉴욕에서는요, 시장 선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재앙이다, 공산주의 미치광이다 이러면서 온갖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이 떡하니 당선된 겁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고향인 뉴욕의 민심을 막지 못한 겁니다. I think he's terrible. He's a communist. The last thing we need is a communist. I think he's frankly, I've heard he's a total nut job. 아니 사실 그 레이스 과정에서 차라리 공화당 아니고 이 무소속 다른 후보 찍어라고까지 트럼프가 으름장을 놨었던 그 사람이 당선이 된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날린 겁니까? 트럼프가 만단이 너만 아니면 돼라고 한 것과 같았는데 이 34살의 사실상 정치 신이라고 볼 수 있는 만다니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3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계 무슬림 이미자입니다. 34살이요? 네, 정계에 입문한 지도요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뉴욕도 높은 물가로 굉장히 시민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같은 부분이 뉴욕에서 물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 내세운 건데요. 정치 신이 만다니는 아파트 임대료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교육 확대와 같은 시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웠고 공약을 실현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이 재원은 부유층의 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다. 네.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비난 여론도 있었지만 결국 민심의 선택은 만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치적 위상으로 한번 따져보면 뭐 트럼프와는 정치적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경력으로만 따져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텐데 근데 보면은 자, 뭐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다. 완전한 재앙이다. 목소리는 상상조차 안 간다. 뉴욕에 돈 끊겠다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독설로 견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 맘다니가 자신의 고향이잖아요. 뉴욕에서 오히려 반 트럼프 여론을 다 모으면서 반 트럼프의 어떤 행동 대장 격으로 민주당에서도 부상을 한 스타가 된 겁니다. 자기 고향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어떤 새로운 그 스타의 부상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뉴욕시가 저렇게 많이 하려면은 연방정부에서도 돈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그 예산 지원 끊겠다 하면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점은 뭐냐면요. 네. 두 사람이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데 닮은 부분 구석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두 사람이 모두 포퓰리즘 없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포퓰리즘 돌풍을 일으켜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주류 출신이면서 SNS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로 연설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보면요. 이 포퓰리즘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게요.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가난한 거야 하면서 저 마가를 외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맘다니 같은 경우는 부자들 때문에 당신이 가난하다. 이러면서 누구 때문인지는 다르지만 뭔가 이 비슷하네요. 외치는 구호가 네. 겹친다. 그래서 굉장히 다르지만 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떠올라요. 뭐 극과 극은 통한다. 네. 자, 이런 말처럼 알고 보면 사실 두 사람이 좀 닮은 구석도 있다라는 게 이남희 기자의 설명인 건데 자, 맘다니는요 벌써부터 기존 정치 체계 무너뜨리겠다면서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The future is in our hands. My friends, we have toppled a political dynasty. 자, 그런데 경선 초반 때 저 사람은 어느 정도로 지지를 받았나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지지율이 1%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오히려 체급을 키워줬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거 결과가
트럼프에게 더 뼈아픈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만 단위의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 군데 가장 유력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의 주지사도 예. 뺏겼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한마디로 싹쓸이를 한 거예요. 사실 이번 선거에 목을 맨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사면 초과거든요. 지금 셧다운도 벌써 최고 기록을 세웠죠. 36일로 됐고 또 관세 협상에서 사실은 도리어 더 부메랑을 받았고 결정적으로는 지지율입니다. 일기 지지율이 37%까지 최저로 떨어졌어요. 거기에 그 여론조사에서 68%가 나라가 잘못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봐라,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 공화당을 찍어줬다, 내가 지지한 후보를 찍어줬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내년에 중간 선거도 이거 다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는 내년에 열리고 내년에 중간 선거의 전초적인 성격의 지금 시장 선거와 뭐 주지사 선거에서 이제 삭스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30대 젊은 시장이 가져온 충격파를 한번 짚어봤다면요, 이번에는요 또 다른 시장 얘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멕시코로 가보죠. 자, 어디냐면 멕시코입니다. 지금 이제 영상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불길에 휩싸여 있는 이곳이 지금 멕시코 시장이랑 관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범죄 집단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카를로스 만소 시장이요. 이 범죄 집단의 어떤 소행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이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멕시코가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범죄 집단들이 활개를 칠 동안 정부는 뭘 하고 있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 멕시코 전역에서 곳곳에서 이 성난 멕시코 주민들이 방화를 하는 등의 이런 조치들, 어떤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집단한테 어떻게 보면 맞서왔던 시장이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시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 범인은 좀 잡혔나요? 당시에 그 사건 당시에 범인이 치안 당국에 의해서 현장에서 사살이 됐고요. 또 범인과 관련된 용의자 2명이 있는데 이 2사람은 체포가 됐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사람들이 잡히거나 사망을 해도 이런 마약 카르텔이나 이런 문제들이 끝날 기미가 요원하다는 점입니다. 현지 지금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그냥 마약 범죄 유인책 차단에 방점 두는, 그러니까 굉장히 온건한 치안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경하게 이 범죄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